자, 이번 차시는 이 발명 카드를 활용한 상상 활동의 일환으로 이 아이디어 회의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많이들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이 발명 카드를 활용하면 좀 더 이 아이디어 회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트리지닥터 발명 카드를 활용하는 거고요. 아이디어를 낼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발명 카드가 제시하는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많이 내도록 지도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도출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서 이 발명 카드를 이용한 발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대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많은 아이디어다라는 걸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회의에 임할 때에도 뭔가 멋진 아이디어를 내려고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생산성이 이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저 그런 작은 아이디어, 많은 아이디어임을 주지시킨 다음에 이 활동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할 때는 세 가지의 그라운드를 꼭 지켜줘야 되는데요. 자, 이따 세부적인 활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15분 정도의 회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15분 정도로 정한 이유는 그 정도 시간을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만 활동을 할 건데 첫 번째 그라운드이 뭐냐면 침묵 유지입니다. 침묵 유지라 하면 나는 어느 누구의 생각도 엿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편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절대 말을 못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순간 뭔가 그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게 되고 또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생산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15분 동안만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내 생각을 전개하는 데 집중을 하자.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고 있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아이디어를 내줘. 그래야 이 아이디어가 잘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제에 집중하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막상 아이디어를 다 내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라고 제안을 했지만 주제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범위는 딱 이 부분에 대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함을 꼭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이디어가 전개된 다음에 평가할 때에도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주제와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멋지더라도 내 주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 멋진 아이디어가 절대 아닌 거죠. 항상 주제에 집중하시오. 주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내 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꼭 되짚어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좀 더 양질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조건 많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위대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려 하지 말고 뭔가 작은 아이디어 여러 개를 내어주세요. 그래서 1인당 미션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15분의 시간을 줄 텐데 1인당 20개씩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대충 툭툭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전개해야 됨을 강조하고 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모둠에게 우리가 뭐 상을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양에 대해서도 뭔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구성해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이 세 가지의 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발명 카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감, 그 다음에 이런 회의를 하면서 서로 함께 일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그런 활동으로서 이 활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활동 순서를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1번 주제와 소요 시간 정하기부터 마지막 구체화하기까지 순서를 쭉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로 우리 팀별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 아이디어 회의 활동을 전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발명 카드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전지 있잖아요. 우리 상차림하는 종이, 그런 종이 같은 큰 종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포스트잇, 적을 수 있는 포스트잇 사용하면 되고, 뭐 매직,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아이디어를 평가한다면 이렇게 도팅을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특히 우리 포스트잇 준비할 때 보면 우리 많이 쓰는 포스트잇이 어떤 색깔이냐면 되게 연한 뭐 연두색,
뭐 연한 빨간색 이런 색깔을 많이 쓰는데 그것들은 생각보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형광색 포스트잇,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색깔들 같은 것처럼은요, 아이들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자극이 돼가지고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으로 큰 글씨로 적으면 아무리 짙은 색깔의 배경의 포스트잇이라도 글씨가 다 잘 보이니까 반드시 기왕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형광색의 포스트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제와 소요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정하는데, 주제를 정하는 데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뭐 디자인 싱킹을 활동을 한다면 공감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신문을 뒤져가지고 뭔가 딜레마가 있는 문제라든지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이 무엇을 할 때 뭐뭐 하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답이 없는 문제에 도전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에는 너무 빤한 답이 예상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답이 좀 예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정할 때에는 보통 15분 정도를 정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뭔가 이런 타이머를 띄운다든지 뭔가 뭐 타이머 스탑워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늘려도 괜찮아요. 정말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끝내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할 때에는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중간에 조용히 타이머를 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면 서서히 뭔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최대한 아이들 끌어내게 진행을 하면 한 20분 정도까지는 아이들 충분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타이머를 정해놓고 그 안에 딱 끝내지 마시고 아이들이 활동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를 들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내보자, 1개만 더 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끌어낼 수 있게 독려를 하면 시간 조절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2단계는 준비한 커다란 종이에다가 우리 팀의 질문을 크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우리 그라운드 3가지 중에 2번째가 뭐였죠? 주제에 집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질문을 크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적고 나서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팀의 질문을 읽어볼까요? 딱 하고, 아니면 이따가 이제 발명 활동을 시작할 때도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팀의 질문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주제가 무엇인지 계속 이해하고 생각을 전개할 수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발명 카드를 이게 고르게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흩어 놔 가지고 임의의 카드를 보고 내 주제에 맞는 생각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안내를 하는 식으로 고르게 펼쳐 놓는데요. 한 모둠에는 한 6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6명 정도가 둘러 앉아가지고, 뭐 4명에서 6명 정도가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팀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적어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4개에서 임의의 카드를 선택해서 이 카드가 가이드 하는 대로 아이디어를 적는데, 어떤 방식으로 적느냐, 뽑은 발명 카드가 지시하는 대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이미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발명 카드에 기대어가지고 얘가 지시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답만을 생각했었지만, 이 발명 카드에 기대어서 얘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따라서 강제적으로 발성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동안에는 침묵을 유지하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친구들 좀만 조용히 하자, 좀만 집중하자. 그러면 우리 뭔가 편안하게 다 아이디어 도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떠드는 아이들이나 뭔가 산만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전체가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카드를 보고 생각을 적고 버리고, 임의의 카드를 보고 생각을 적고 버리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적을 때에는 이 포스트잇을 활용하는데요.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내가 활용할 발명 원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쪼개기면 쪼개기, 뽑아내기면 뽑아내기,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생각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그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룰을 지켜주면 좋아요. 한 장에 한 가지씩만. 두 번째, 굵은 펜으로 크게, 좀 멀리서도 보이게.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그림을 보태줘. 또 여기 하나를 보탠다면 상단에다가 내가 활용할 발명 원리가 무엇인지를 꼭 기록해줘. 그래야만이 내 생각의 관점이 무엇이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용한 발명 원리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상단에 적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예시를 정확하게 그대로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걸 제시해 주지 않고 말로만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을 명시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뭔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정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애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우리 잠깐 카드로 휘 섞어줄까? 이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뭔가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단계는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는 건데요. 각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기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모을 때에는 고루고루 흩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게 흩어가지고 고르게 좀 많아 보이게 붙여달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쓴다고 그러면 각자 다른 색깔의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서로의 생각이 섞이게 붙여놓으면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는 우리가 일단 어떤 아이디어가 멋진지를 한번 간단하게 걸러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자리를 이동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다 뭔가 좀 더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벽에 붙인 다음에 스티커를 나눠줘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아이디어에 투표를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포스트잇 위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투표를 할 때에는 전체 도출된 개수의 한 10% 정도의 투표를 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도출한 개수가 100개라면 1인당 10개 정도를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6명이서 15분 동안 활동을 하면 한 100개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10개 정도의 스티커를 나눠주고 각자 우리 팀에서 멋진 아이디어에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치밀하게 한다면 아이디어를 평가 기준을 좀 제시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죠? 주제와의 연관성. 정말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니를 제일 먼저 봐달라는 거. 두 번째,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인가 하는 부분. 그게 두 번째고요. 기왕이면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려는 거니까요. 마지막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하면 기대 효과가 정말 클 건지 세 번째로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멋진 아이디어에 투표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자유롭게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를 하는 동안에 막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지 정해 놓으시고 활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출된 아이디어 중에 뭔가 좋은 어떤 그 투표를 받은 결과들을 떼 와가지고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걸 어떤 형태로 구체화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죠. 어떤 샘플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구체화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팀의 결과물을 구체화시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티커를 많이 받은 아이디어를 떼 와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팀의 베스트 아이로 정할 거를 협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아이디어도 비슷한 거리 분류도 해보고 서로 상호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아이들 결합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다르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주제를 정할 때 교과와 연관된 주제. 우리가 실제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한 과목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교과와 연관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면 유용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분류할 때에도 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매력적인 것.
그 다음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것, 이런 세 가지의 관점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제안하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완전 매력적인 건 이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정말 작은 수정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별 대표 아이디어를 추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팀의 어떤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간단한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